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박쥐. 여러분은 박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이러스를 150종이나 품고 산다는데 적촉만 해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까요? 네, 박쥐 박사 최병진 한국자연환경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박사님 박쥐 연구를 얼마나 하셨던 거죠? 지금 제가 박사 받은 지 20년 정도 됐으니까 아, 집중적으로 한 게 한 20년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로 이제 박쥐가 많이들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연구진의 분석도 있었고요. 박사님도 좀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아, 예. 연구자들 전문가들께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박쥐가 1차 숙주일 겁니다. 예. 근데 박쥐가 어쩌다가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거죠? 그 오명은 아니고 야생동물들은 원래 이제 많은 병균들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 야생동물하고 사람하고 공통의 이제 전염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예. 박쥐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박쥐들이 집중이 된 거고요. 예. 박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 집에서 이제 같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 가지도 그러니까 질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박쥐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박사님도 폐렴에 이 신종 코로나와 다른 종류의 폐렴에 걸린 적이 있으시죠? 제가 작년 8월, 9월에 이제 그 중남미 출장 가가지고 예. 곰팡이성 폐렴에 걸려서 예. 한 달 정도 입원했었고요. 예. 현재도 이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박쥐를 먹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박쥐가 사는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이런 각종 질환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박쥐가 사는 동굴이 예. 온도가 보통 10도에서 한 30도 정도 일정하고요. 예. 습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80도 이상, 100도 가까이 나오고, 아. 그다음에 그 외부와 공기가 이제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박쥐 배설물이나 이제 그 죽은 사체들이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생물들의 이제 그 영양분이 세균들의 영양분이 돼서 네네. 조금 이제 농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지질학 하시는 분들이나 박쥐 전공하시는 분들, 동굴 탐험가들이 네.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폐렴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생 동물이 숙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사육이 되는 박쥐는 안전한 건가요? 저희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들도 네. 질병들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네. 그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위험합니다. 네. 그럴 때 야생동물 사육은 사실 금지돼야 되고 네네. 질병을 언제든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이제 생물학자들이 이제 현장 조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종종 이제 많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박쥐에 그렇게 바이러스가 150종이나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박쥐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숫자보다 많은 미생물들이라든가 예. 세균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박쥐만의 특별한 사항들은 아니고요. 네네. 근데 박쥐가 이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곰팡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네. 박쥐 종류 수가 많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박쥐가 포유동물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종류들도 1000종류 넘기 때문에 네. 그 종별로 이제 좀 특이한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박쥐들이 그 생물종을 그러니까 그 병균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병균이 많고 바이러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박쥐는 왜 병에 안 걸리는 거죠? 박쥐가 이제 병에 안 걸리는 이유는 이제 그 박쥐들만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하고 생리적인 현상이 이제 겨울잠을 한 6개월 정도 자기 때문에 네. 체온의 변화들이 활동기 때는 되게 이제 높게 올라가지만 동면기 때는 이제 되게 체온의 변화들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하는 네.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박쥐의 이 면역 체계를 연구하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치료제 같은 걸 연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예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겠네요. 박쥐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요? 저희 네. 이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것들이 자동차 이제 후진했을 때 초음파로 소리 내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리 감지하는. 네. 그게 이제 박쥐의 초음파를 응용한 것들이고요. 예. 그 저온 수술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박쥐의 이제 그 동명 기작을 가지고 네. 연구한 사례들입니다. 네.
근데 뭐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 중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랑 유사한 뭐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던데 뭐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이 바이러스 면역 체계나 이런 걸 연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박쥐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박쥐 전체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저희 이제 뭐 의료계에서 또 인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뭐 야생 지역으로 잘 안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쥐를 잘 많이 못 봤는데 우리나라에 박쥐가 많나요? 우리나라에 육상 포유류가 한 100종류 정도 되는데요. 네네. 박쥐가 24종 정도로 아. 2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지셔가지고 네네. 뭐 아파트에 들어오거나 하면 되게 제보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종종 이제 아파트에 들어오거나 집에 이제 공전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뭐 동물에만 가지 않더라도 도심에 이제 박쥐들이 조금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박쥐들 보면 무조건 일단 피해야 되는. 일단은 야생동물은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아, 예, 예. 만약에 집에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두시는 게 좋고요. 예. 창문을 이제 열어두더라도 이제 잘 나가지 않을 경우에 꼭 장갑을 착용하시고 이렇게 잡아서 내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접촉은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모든 야생동물에 대한 접촉은 최대한 삼가하시는 게 건강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쥐가 뭐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요. 근데 박쥐들이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문화혁명 때 그 참새들이 그러니까 그 벼를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대대적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박쥐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 모기나 나방들을 많이 잡아먹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는 박쥐들은 그 24종이 전부 곤충만 잡아먹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해충 제거의 기능들이 있고 생태계를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주는 이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예. 박쥐들은 보호돼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접촉 야생 박쥐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중국 뭐 시장에서 뭐 박쥐를 먹은 게 뭐냐 이런 뭐 설도 있기 때문에 실제 박쥐를 먹게 되면 이 박쥐가 갖고 있는 이 세균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 뭐 병에 좀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중국 자꾸 이야기하듯이 식문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네. 이제 그 식문화들은 경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네. 급격하게 야생동물 먹던 것들이 없어집니다. 네. 저희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아버님 세대에는 이제 그 게를 많이 드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거의 먹지를 않고 네네. 저희 자녀 세대에는 아예 이제 먹지를 않기 때문에 예. 중국도 앞으로 뭐 20년 정도면은 그런 야생동물을 먹는 식문화는 바뀔 거고 예, 예. 익혀서 먹었을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네. 뭐 조리 과정이라든가 이제 도살하는 과정에서 비생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충분히 뭐 그 질병이 종과 종을 뛰어넘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사님 그런데 이 박쥐를 먹는 이유도 궁금한데 이게 뭐 중국에서는 보양식처럼 인식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아, 박쥐를. 예, 경동시장 이제 한약재상에서 판매를 하고 했었는데요. 아, 예, 예.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방송들에서 네.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아예 먹지도 않고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판매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도 20년 안에는 먹는 사람들도 없고 판매나 유통도 거의 없어질 거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희귀해서 이렇게 먹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지금 삼겹살을 현재는 쉽게 구워 먹지만 네. 네. 20, 30년 전에는 사실은 어른들한테 선물할 정도였고 국을 끓여 먹을 정도였기 때문에 네네. 단백질 공급이 되게 부족했을 때는 야생동물을 통해서 단백질들을 이렇게 많이 저희가 얻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단백질이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굳이 야생동물을 통해서 단백질원을 공급받지 않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제 효과들은 없고요. 네. 네. 그다음에 대체 그 야생동물 특히 뭐 우왕이라든가 웅당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인공적인 합성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야생에서 직접 채취를 하거나 직접 그렇게 드시지 않아도 뭐 충분히 대체 식품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박쥐 공포증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꼭 얘기 들어보면 박쥐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좀 사람 잘못이 있는 것 같네요. 박쥐에는 죄가 없고요. 아, 예, 예. 예, 박쥐를 이렇게 드시거나 잡았던 분들, 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질병이 확산이 되는 거는 교통편의 발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지역의 문제로 끝났었는데 네. 전 지구적으로 이 확산이 되는 거는 교통편의 발달이고 뭐 인류사의 발전의 과정에서 꼭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박쥐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박쥐의 면역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뭐 새로운 바이러스 치료제 연구에 뭐 사용을 한다면 이 연구는 어느 정도 와 있는 거죠? 지금 그 박쥐 자체에 대한 연구가 되게 초기 단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생물종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 동굴을 방문하지 않으면은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박쥐에 대한 그 생태 연구 자체도 아주 기초적인 연구만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초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뭐 추가적인 응용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직 요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로 알려진 이 박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습니다. 박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